올해는 전국적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 복숭아를 아는 분이 농사를 지어서 네. 사지 마. 지금 맛이 없어. 강원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그렇죠. 받던 곳이 예. 철원이죠. 맞습니다. 예. 피해하는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배를 타고 나가셨대요. 이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살을 찌푸리는 게 사진 찍기에 엄청 말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아예 못 실게 해야 돼요. 이번 수해 때 해안강이 한몫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이다, 덕분이다. 네. 4대강의 본류 말고 지류, 집중호우 때 무너진 곳이 다 지류 하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늘이 보이는 경고다. 네. 장마와 폭염은 기후 위기다. 백신이 없는 기후 변화다. 4대강에 대해서 마치 뭔가 문제 있었던 것처럼 언급을 하셔가지고 이 촉발돼가지고 지금 4대강이냐 태양강이냐 국민들끼리 또 싸움이 붙여진 거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삼척에서 바나나가 열리고 이제 뭐 더 이상 주문진 오징어는 옛말이 돼버렸어요. 이 강원도의 산업의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는 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취재요정님과 변호사님 이렇게 케미 보여주셨는데 또 이번 주도 이렇게 만나게 되셨어요. 방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를 적극 추천했던 게 우리 장민철 기자라서. 네네. 그래서 여러 차례 뭐 지난번 총선 취재할 때도 그렇죠. 그랬죠. 예,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봤는데 되게 이게 세더라고요. 이게 세서 여기 나오면 잘하겠는데 네. 누구한테 지지 않겠는데 네. 했는데 제가 아까 여기 일부 녹화하는 걸 좀 봤는데 두 분이서 약간 좀 불꽃 튀는 경쟁 서로 얘기를 하겠다는 캐릭터들이 좋습니다. 뭐 우리 강원 기자에게는 열띤 토론을 해서 현장의 얘기들 시청자에게 직접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요즘 뭐 채소, 과일 물가가 확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엄청 길었던 그 역대급 장마 때문인 거죠. 올해는 전국적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너무 최장기간의 장마는 시설 하우스까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생산이 됐다 하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지고 네. 또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고 결국은 수요는 계속 있고 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또 쌈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야외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소비는 많은데 공급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뭐 쌈채소 같은 경우 지금 가보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거 선뜻 못 사게 되는데 최근에 또 이제 그 복숭아를 아는 분이 농사를 지어서 네. 거기에 좀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사지 마. 지금 맛이 없어. 맞아요. 저 그 네. 복숭아 농가 원주 치악산 복숭아 하시는 분 찾아가 봤었는데 비를 너무 많이 맞으면 당도가 떨어지고 네. 물러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사도 맛이 없어서 원래는 4.5kg에 한 16,000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 받으면 잘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과수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 뭐 복숭아 키우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다른 과일을 키울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또 태풍이 또 이제 하나 온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 결국 항상 추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석에 일반 제수용품.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추석을 어떻게 계시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다시 푸냐 안 푸냐가 이제 추석하고도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데 왜냐면 추석하고 설날에 여론조사한 것이 굉장히 향후 선거에 크게 작용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빨리빨리 명절 진행을 하는 민심. 거예요. 예, 명절 민심.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기사를 봤는데 지금 여당에서 네. 추석을 미루자. 추석을 미래. 미룰 수 있나요? 이게 미룰 수 있나요? 추석 때 코로나가 확 사람들이 몰리면 안 된다. 그래서 추석을 미루자라는 얘기까지. 혹은 추석 때 다른 지자체로 옮겨 다닐 수 없게 그걸 금지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네. 이제 보면 어공과 늘공의 싸움이에요. 어공이 이제 어쩌다 공무원, 선출직이나 임명직, 늘공이 늘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신 분들, 뭐 행시나 9급이나 7급이나. 근데 이 어공분들은 뭐 행사장 가고 지역 주민들 만나고 하니까 만나면 지역 주민들이 힘들다, 추석을 어떻게 세냐, 재난지원금 언제 나오냐 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빨리 당장 시급한 불을 꺼야 돼. 보고가
올라가고 하면 거기 중앙정부에 계시는 늘공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정상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 늘공분들은 공무원을 여기서 이번 정권에 끝낼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을 할 건데 본인이 국가 재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파급력이 너무 커서 안 된다 해가지고 어공과 늘공이 계속 싸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차 재난지원금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데 네. 다만 방식이 하위 50%만 지원이 되던가 혹은 비대면 측면에서 온라인으로만 쓸 수 있게 나오던가 뭐 이런 방식이 나오고요. 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지금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가장 편한 게 이제 뭐 공무원들 그 봉급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가 그런 나오고 의원이 있고. 있었죠? 네. 네. 공무원은 국민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고소득자들 뭐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뭐 특별세를 걷어가지고 뭐 세수를 충당하자는 의견이 이유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런 국가가 자금을 푸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낙수 효과가 네. 이제 그 원리였다면 지금 직수 효과, 직수효과가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시기와 방법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일 동안 무려 10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철원군 김하읍 생창리 마을. 강물이 2번이나 범람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주택 19채가 침수됐습니다. 수해가 난 지 보름 남짓 지난 20일, 마을도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7,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덕분입니다. 20일 오후 현재 철원군이 집계한 응급복구율은 93%.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민간시설은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그렇죠. 받던 곳이 예. 철원이죠. 철원이죠. 맞습니다. 예. 네.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죠, 여기가. 제가 최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19 거기 봉사활동 오신 분이 여기 가셨는데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예, 이길리 쪽은 아예 지난 22일까지 아예 이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갔고 그 이장님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네. 철원의 그 농민들은 거의 대농으로 그렇죠. 됐잖아요. 철원 평야이기 때문에 평야지대잖아요. 이게 뚝이 무너졌는데 가보지도 못했다. 노는 아예. 네, 가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자원봉사자 발길이 또 꾸몄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철원군에서도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그럼요. 집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고 하지만 농작물 피해는 아예 손도 못 대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강이 넘쳤다기보다는 사실은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한탄천이라든지 또 지류 하천들이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게 철원이라는 동네가 평평해요. 비가 너무 집중적으로 쏟아지니까 농경지하고 마을하고 강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천하고. 우리 갔던 마을 중에 한 곳은 두 번 이제 2번 침수가 됐죠. 두 번 침수가 됐어요. 예. 한 번 쫙 빠졌다가 네, 다시 또 침수가 됐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앞이 무슨 이제 피해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배를 타고 나가셨대요. 네. 대피소까지. 네, 대피소까지. 이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치인들이 이제 수해복구 봉사를 또 많이 왔었잖아요. 네, 근데 네. 뭐 이제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정치이시니까 정치권에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네. 장화를 다 새 것만 신고 오시죠?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두 가지 이제 가는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중앙당 차원에서 거물급이 가니까 어디를 간다면 주변 사람들 혹은 네. 그 당직자들 다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역 당협에서 자체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봉사활동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 지역 당협에서 갈 때도 그 현직이나 뭐 원애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가서 근데 눈살을 찌푸리는 게 사진 찍기에 엄청 말문돼 있는 거예요. 네. 이 국회의원 이러고 서 있고. 그렇죠. 예. 이 국회의원 한 명이 9명의 보좌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봉사활동 갈 때 사진 찍는 사람이 2-3명이 붙을 거예요 아마. 그럼 2-3명도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 좋은데 이게 들 때마다 사진을 탁 찍는데 이 목적이 이제 올해 연말에 나오는 의정보고서나 다음 선거에 나오는 선거 홍보물입니다. 네. 의정보고서하고 선거 홍보물을 사진을 아예 못 실게 해야 돼요. 너무나 패단이 많아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기자분들도 보도자료가 와가지고 누구 일정이 있다면 같이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국민들은 또 이해해 주시겠죠. 이런 면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게 네. 사실은 그 거물급 정치인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야 되는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정치인들이 가서 현장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때도 많은 분들 왔다 갔잖아요. 예, 예.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조금 더 뭐 3일만 할 집중 수색을 조금 더 한 5일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그 유가족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정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장마가 거의 54일? 예. 역대급으로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문가들은 이제 하늘이 보내는 경고다. 네. 더 이상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장마와 폭염은 기후 위기다. 백신이 없는 기후 변화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그 최근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몇 년 뒤에는 송이버섯이나 고랭지 채소 강원도에 사라질 거다. 아, 송이. 소나무림이 사라지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태풍 수준의 이런 비나 산사태가 더욱 잦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송이버섯 맛있는 그게 이제 없어지면 지금 보시면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영서 북부 지역에서 사과, 멜론, 네. 이런 거를, 삼척엔 예. 바나나가 삼척에서 바나나가 열리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바다도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예, 예. 이제 뭐 더 이상 주문진 오징어는 옛말이 돼버렸어요. 오징어들이 다 이제는 남쪽 해안에서 내려가 있고 이 밑에 따뜻한 물에서 있던 그 어종이 방어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이게 잡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육지뿐만이 아니라 이 강원도의 산업의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는 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이런 농업이나 수산물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자동차나 뭐 휘발유차나 뭐 전기차, 뭐 디젤차, 여기에 대한 지역적인 규제. 우리 강원도의 장점이 산이 80%고 자연 환경이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인데,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강원도만의 어떠한 특색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관광 상품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 걸어서 다니든 뭐 그런 준비를 도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네. 이게 뭐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적,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인데, 영국이 지금 네. 이제 가장 빨리 대응을 했더라고요. 2008년도에 기후변화법을 제정을 해서 네. 영국은 이미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대홍수가 크게 한번 납니다. 나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미래 홍수 보고서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종 이제 그런 기후 변화, 그거에 따른 뭐 피해 예방 차원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뭐 이런 이 전 세계 30개국이 국가 기후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그만큼 심각성이 좀 크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이런 면에서는 약간 좀 뒤처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사실 이산화탄소로 우리가 꼽잖아요. 네. 근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진국들이 그러면 가난한 나라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러니까 줄여줄 거냐. 그런 노력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전기량은 늘어나고, 그렇다고 원전 다시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럼 강원도 입장에서는 뭐부터 지켜갈 거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좀 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체 에너지로 대체 에너지. 네. 태양광을 네. 또 이제 막 보급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번 수해 때 태양광이 한몫을 네, 했습니다. 태양광. 보니까 이 철원 쪽에 이 태양광 시설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막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일부 있는 거죠. 많이 좀 볼 수 있어서, 이게 좀 이 대체 에너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가 과연 이 뭐가 맞는 걸까? 이게 비닐봉투가 있잖아요. 네. 비닐봉투를 처음 발명한 그 발명자가 왜 발명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종이봉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벌목하는 게 아까워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비닐봉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 역설적으로 비닐봉투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고, 그렇죠. 태양도 똑같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자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럼 건물 옥상에 설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있던 나무를 뽑아가지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원인 분석은 명백하게 해야 되겠지만 원인이 아예 없진 않지
좋진 않다. 나무를 뽑아서 설치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또 이번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번 장마에 또 4대강 사업이 또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 4대강 사업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4대강 사업 때문이다, 덕분이다, 네, 뭐 그렇죠. 논란이 있고요. 정치권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4대강의 어떤 본류가 홍수 예방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맞는 건데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큰 강의 준설을 통해서 뭐 이게 운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못했던 게 뭐냐면 4대강의 본류 말고 지류. 이번에도 이제 집중호우 때 무너진 곳이 다 지류 하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류에서부터 평상시에 물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생각지도 못한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2002년도에 태풍 루사 그리고 2003년에 매미 때 집중적으로 강릉에 그때 800mm 비가 와가지고 오봉 댐이 무너지려고 했던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러면 안 되겠다. 홍수 예방 빈도를 100년 빈도로 늘리자. 그런데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큰 비가 쏟아지니까 또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네. 그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은 둘째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4대강의 지류들, 또 상류 하천들 이런 곳을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는 대응을 할 거냐. 철원 한탄강 그 상류 쪽 앞으로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류 하천의 제방이라든지 물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4대강 사업이 치수 사업이잖아요. 네네. 치수 사업이 인류가 항상 했던 겁니다. 네네. 이집트에서도 하고 조선시대도 하고 명나라 청나라 때도 했고 근데 그때는 왕조 시대잖아요. 네네. 왕이 치수 사업 요이 땅 하면 왕이 몇십 년을 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 단임제입니다. 네네. 치수 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이 5년 지나면 20년짜리 계획을 세워서 5년을 하면 다음 대통령이 오면 다시 요이 땅, 다시 5년, 다시 5년, 다시 요이 땅. 계획은 30년을 세웠는데, 20년을 세웠는데. 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이 문제점을 나는 내 임기 5년 안에 보통 2, 30년 할 거를 한꺼번에 하겠다. 그래서 4대강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너무나 급하게 한 거죠. 그렇죠. 이 취지는 맞아요. 내가 대통령에 재임하고 있을 때 본류와 지류 다 하고 또 여기에 전기 발전 시설까지 하고 하나 더해서 레저까지 하겠다. 이게 이건데 이게 이제 임기 안에는 결국 뭐 못 끝내고 뭐 잔류들이 남았죠. 그런 잔류들을 좀 지자체에서 어떻게 예방할 건지 논의를 해야 되고 다만 진짜 안타까운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8월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라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 발언이 촉발돼가지고 지금 4대강이냐 태양강이냐 국민들끼리 또 싸움이 붙여진 거거든요. 이 굉장히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4대강에 대해서 마치 뭔가 문제 있었던 것처럼 언급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분열된 거는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특히 산도 많고 네. 이러면 산사태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위험이 높을 텐데 강원도만의 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변호사님이 토목고 예, 토목과학과.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방이나 그러니까 뭐 배수로, 저수지, 댐을 설계할 때 확률 강우량이나 확률 홍수량을 고려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거예요. 50년 단위에서 100년 단위로 늘리기도 했는데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배수로나 배수 시설은 2018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30년 빈도 기준이고 댐 같은 경우에는 토목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걸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는 이공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공계가 별로 없고 공학도도 없어요. 공학도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을 해서 이런 의견을 빨리빨리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강원도도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내려봐야 됩니다. 네. 각 지방 하천에 대해서 얼마로 설계되어 있는지 보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한 줄평. 한 줄평. 강대규 변호사님도 참여를 저도 참여를 하는 건가요? 저도? 드디어. 네, 아이고. 네. 맨날 평가만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예. 이거 시간을 이제 벌어드릴게요. 제가 먼저 그러면 네. 자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의 이 폐잖아요. 폐 허파에 일을 하고 맡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에서 해법을 찾자. 그래서 한 줄평이 뭐예요? 찾자. 찾자예요? 찾아라. 찾아라. 전 뭐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조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이변이 아닌 일상
기후 변화는 당장의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헤드라인이랑 뭐 별로 다른 게. 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네. 되게 빨리 지금. 그러니까요.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 하지 말까요? 어디 그냥 넘어가요. 네. 삼척에서 열린 열대과일 바나나 마냥 신기해할 때가 아닙니다. 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신기할 때가 아니죠. 대책을 해야 합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